조선시대 성리학의 거두 퇴계 이황 선생.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청렴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평생 맑은 선비의 삶을 살았고 조정의 부패를 멀리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가 남긴 재산 목록을 보면 당대 손꼽히는 부자였음을 알 수 있다. 무려 350명이 넘는 노비를 거느린 대지주였으니 말 다했다. 그렇다면 청렴한 학자 이황은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모았단 말인가? 야사에 숨겨진 혹은 역사 기록 속에 재산 증식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다. 이황의 재산 증식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혼인이었다. 당시 조선 초기에는 여성의 재산권이 인정되어 처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이 고스란히 남편 가문으로 넘어왔다. 야사에 따르면 첫 번째 부인 권씨 집안과 두 번째 부인 남씨 집안 모두 영천과 의령에 내놓으라 하는 대지주였다. 이황이 두 번 혼인하면서 들어온 토지는 무려 천두락 이상 약 30만 평에 달하는 가히 막대한 수준이었다. 사람들은 이황의 학덕이 높아 하늘이 복을 내린 것이라 수군댔지만 사실 그의 재산은 대부분 처가에서 온 것이었다. 그는 이 재산을 발판 삼아 생계 걱정 없이 오직 학문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이황은 책상에 앉아 글만 읽는 선비가 아니었다. 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치밀한 경영인이었다. 그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농사일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당시 이양법은 가뭄 위험 때문에 금지되었지만 이황은 저수지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이양법을 실시했다. 이는 벼 수확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선진적인 영농 방식이었다. 쌀농사뿐만 아니라 수익성이 좋은 목화 재배에도 힘썼다. 위험을 분산시키고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현대적인 투자 감각을 보였다. 야사에 따르면 그는 장부를 꼼꼼히 기록하고 세금 납부도 철저히 지시했다고 한다. 백성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추구했으니 청렴함과 경영 능력 모두 갖춘 인물이었던 셈이다. 이황의 재산 목록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360명이 넘는 노비들이다. 당시 노비는 재산이었고 이들이 이황의 드넓은 땅을 경작하는 노동력의 원천이었다. 이황은 이 노비들을 통해 막대한 부를 창출했다. 노비들에게 능력에 맞는 일을 맡기고 심지어 양인과 혼인시켜 신분을 상승시키려는 인도적인 모습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이 방대한 노비 집단이 그의 부를 유지하고 증식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퇴계 이황의 재산 증식 방법은 부정한 축제가 아닌 혼인을 통한 엄청난 재산 유입과 성리학의 거두였던 그가 당시 조선의 신분제도와 경제구조를 활용해 막대한 재산을 불리고 합리적으로 관리했음을 잘 보여준다. 그는 막대한 부자였음에도 검소한 삶을 살았고 그 재산을 후학양성과 도산서원 운영에 아낌없이 썼다고 한다. 청렴함과 부유함이 공존했던 조선 최고의 학자 이황의 숨겨진 이야기다.